인투TV 이슈토크 철도 얘기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금 전까지 수인선 내년 8월 개통 예정인 수인선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제2공항철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했었고요. 세 번째 서해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사실은 이 철도 사업에 대해서 철도 산업에 우리 정부가 투자를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KTX, 호남선, 경부선, 전라선 정도 부설한 거 외에는 사실 일제 강점기 때 부설해 놓은 철도를 사실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인 거고, 도로는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은 경부선 무슨 아무튼 도로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에 비해서 철도는 아직 많이 느린데요. 그 중에서 지금 서해선이 최근에 이제 부각하고 있는데, 현재 서해선은 소사 원시선을 홍성까지 연결해서 확장하는 선이죠, 그죠, 교수님? 예, 그죠? 예. 저보다는 이제 교수님이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착공이 돼서 벌써 소사하고 저쪽에 이제 시흥시청, 시흥시청에서 원시까지는 되고, 소사가 이제 더 확장해서 북쪽으로는 대공역까지 가면은 그것이 경의선하고 연결되면 바로 개성 거쳐서 사리원 평양을 가는 노선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생각보다는 조용하면서도 빠르게 이렇게 진행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교수님, 네. 일단 그 현재 계획돼 있는 것은 네. 홍성이 충남도청이 소재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사 원시선을 타고 가면 이게 이제 이른바 여기 그 부천에서 시흥을 거쳐서 평택도 지나가죠. 안중. 예, 그렇습니다. 안중을 지나서 충남도청에 있는 홍성까지 가는 거고, 예. 홍성에서 저 아래 서천 장안까지는 예. 거기 단선인가요? 예, 지금 단선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빨리 좀 더 논의해서 복선 전철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옛날부터 서해선에 대한 계획은 일제시대부터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특히 군산에서부터 목포까지 부분이 지금 없는데, 다행히도 호남선 KTX가 광주 거쳐서 무안국제공항을 거쳐서 목포로 가는 것은 작년에 결정이 돼서 그건 갑니다. 그러면 무안에서 군산까지 노선만 되면은 서해선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거에 대비돼서 동해선이 부산에서 울산 거쳐서 포항 거쳐서 저쪽에 영덕 지나서 동해 거쳐서 강릉까지, 그다음에 속초까지 가는 부분이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요. 그것은 이제 금강산 쪽을 통해서 이제 원산으로 해서 저쪽에 그 낮은 선봉까지 간다. 이 계획의 연장선에서 그것을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네. 실제로 동해선 KTX는 동해선 고속열차는 2023년도면은 개통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좀 논의가 좀 미흡한 부분이 충청도에서 호남까지 요 부분인데, 요 부분까지가 좀 더 논의가 활발히 돼서 하나의 서해안의 이 벨트가 완성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사에서 좀만 가고 대곡으로 가면은 그 부분이 저쪽 신의주까지 연결하는 건 문제가 없을 텐데, 문제는 이쪽 서해안 부분이 지금 환황해 경제권의 어떤 그 물류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쪽은 이제 보면 목포에서 무안이 또 전남 도청이 있는 소재지고, 전남 이제 기업 혁신도시 그쪽인데, 이제 목포에서 출발해서 군산에 가면서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평택에 가면은 이제 당진하고 이제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있고요. 인천에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해주하고 강릉 남포가 북한의 이제 경제 특구, 위에 이제 신의주 황금평도 또 북한의 경제 특구고, 반대편 이제 황해 이제 그 북한 중국 쪽으로 넘어오면 그것이 연결되는 부분은 이미 중국은 그걸 계획하고 있고 운항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접속되는 그러면 저희 부분. 쪽만 뚫어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미 이제 서해선 이제
그 수도권에서 홍성까지는 이제 준고속열차가 이제 공사를 시작했고, 예. 그러면 홍성에서 장항까지 연결하는 기존 이 장항선의 어떤 복선화를 추진하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장항에서 군산 새만금 지구하고 목포까지 예. 연결되는 이 새로운 어떤 서해선을 좀 부설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무안까지만 신설돼야 되는데 이 신설 논의가 지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설되면은 무안에서 목포까지는 이미 호남 KTX를 연결하기 때문에 네. 그 구간이 제일 지금 논의가 시급하다. 제주까지 뚫는 건 어떻습니까? 제주까지는 좀 너무 욕심이 과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그 사실은 철도가 이 경제 산업 발전에 굉장히 핵심 인프라인데 도로와 더불어서 우리 현재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은 일제가 부설해 놓은 그 당시 경제 산업 구조에 맞춰서 설치한 철도잖아요. 그럼 현재 이제 글로벌 시대에 더군다나 동북아의 어떤 그 증진과 협력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이 철도를 새롭게 짜야 되는 어떤 요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까? 부응하는 것도. 네. 저희가 이제 수인선에서 시작한 얘기가 목포발 상해 KTX까지 저희가 지금 우선 베이징 갔다가 일단, 베이징에서 가고 사실 뭐 단독만 들어가면 네. 이미 중국이 고속도로 다 깔아놨기 때문에 오늘은 그만하고요. 네. 다음에 또 시간 내주시면 우리 그 사실은 지금 북미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 예. 북미 관계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은 가장 먼저 하게 될 게 물류잖아요. 예. 교역과 거래이기 때문에 교역과 거래의 핵심 물류는 사실은 철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항공과 해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날 그 출국하신다 그러는데 기대를 좀 모으고 있고요. 그때가 되면 항공 분야 얘기를, 해운 분야 얘기를 다시 한번 또 아마 금년 말 내년 네. 초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네. 되면 제일 급하게 저기 해야 될 게 해운 노선, 그다음에 네. 항공 노선 항공노선이 개설 이 부분에 시급하죠. 대한 거고 이 부분은 뭐 결단만 되면 바로 개설될 수 있는 그럼 분야라서. 무슨 저희들은 항공회사를 하나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기 제2항공사를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기술경영학부의 융합기술경영. 융합기술경영학부의 최정철 교수님이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